오늘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맨시티가 아스날을 상대로 크게 패배를 했던 적이 정말 오래간만이고, 아스날도 이 4골 차이 승리가 맨시티를 상대로 언제 마지막으로 이 4골 차이로 승리를 해봤냐면 2002-2003 시즌입니다. 벵거 감독의 무패 우승 그 아스날의 시즌이 03-04 시즌이에요. 그 바로 전 시즌입니다. 심지어 이 경기가 2003년 2월 22일이거든요. 거진 22년 만에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4골 차이 승리를 거둔 경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맨시티를 그동안 계속 못 이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스날이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지만 맨시티를 못 넘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지난 시즌부터 아르테타가 어쨌든 조금씩 맨시티와의 승률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부임한 이후에 7경기 동안 연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패를 하다가 지난 시즌에 커뮤니티 실드 이기고, 그리고 1승 1무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1승 1무를 거두게 된 거죠. 아르테타가 점점 더 이 맨시티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맨시티가 어느 정도 이 팀의 스쿼드 자체가 하락세로 지금 떨어지는 그 상황에 맨시티를 이제는 넘어섰다, 그 못 넘을 것 같은 벽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아스날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경기일 거예요. 오늘 볼 점유율을 보면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졌는데 전반전의 볼 점유율이 60대 40입니다. 볼 점유율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아스날이 오히려 오늘 경기는 맨시티가 볼을 소유하고 아스날이 수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비가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달려들면서 전방 압박으로 볼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팀적으로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해서 맨시티의 볼을 빼앗아와서 거기서 기회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1대1로 맨시티와 아스날의 선수들을 매칭을 시켜놓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오늘 경기를 보면 앞쪽에서 하베르츠가 스톤스나 아칸지 둘 중에 한 명을 따라가요. 그러면 웨데고르가 뒤쪽에 있다가 하베르츠의 방향을 보고 그 공간의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4명의 포백을 모두 1대1로 압박을 하고요. 이때 라이스가 코바치치를 압박하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바치치가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데 라이스가 달려들면서 코바치치를 확실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르나도 실바는 순간적으로 마갈량이스가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고요. 마르무시를 토마스 파티가 압박을 하고 홀란드를 살리바가 압박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살리바가 마르무시, 마갈량이스가 홀란드, 토마스 파티가 베르나도 실바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토마스 파티가 마르무시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1대1을 매칭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1대1 압박을 할 때 결국에 이렇게 1대1로 압박을 할 때는 1대1 싸움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저기서 아스날이 달려들었는데 여기서 압박을 실패한다, 그러면 바로 탈압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뒷공간이 열리겠죠. 근데 저 1대1 압박 상황에서 오늘 아스날이 맨시티를 완전히 압도를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하베르츠가 스톤스를 압박하고 있고요. 마르티넬리가 그바르디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누네스를 압박하고요. 라이스가 코바치치, 그리고 웨데고르가 올라오면서 볼을 가지고 있는 아칸지를 압박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후방에 있는 맨시티의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뒤쪽에서도 스켈리가 포든, 마갈량이스가 베실바, 살리바가 홀란, 토마스 파티가 마르무시를 압박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칸지가 결국에는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할 때 이 패스가 뒤로 넘어가는 순간 웨데고르가 아칸지를 지나쳐서 오르테가 골키퍼한테 달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의 1대1 압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면 오르테가가 볼을 잡고 앞쪽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웨데고르가 아칸지를 막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약간 대각선을 그리면서 오르테가 골키퍼가 아칸지에게 패스를 못 주도록 압박을 해요. 이렇게 방향을 한쪽을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하는 걸 일단 압박을 잘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할 때 풀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압박을 하던 선수를 비워두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어쨌든 비거든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가야 되니까 앞쪽에 있던 선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압박을 당하는 팀이 짧게 패스를 주다가 분명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선수에게 그냥 주는 게 있잖아요. 왜 그걸 주냐면 이렇게 줬을 때 원터치로 여기서 웨데고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압박을 하니까 비어둔 요 공간으로 코바치치가 내려오면서 원터치로 주라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를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압박하는 라이스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스날이 어쨌든 이 압박에 대한 움직임을 연습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코바치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오르테가가 코바치치에게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코바치치는 웨데고르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할 때 측면이 비니까 이 공간으로 원터치 패스를 해요. 근데 라이스가 여기서 태클을 합니다. 아칸지 방향으로 태클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바치치의 원터치 패스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치치가 볼을 잡아서 원터치로 내주려고 하는데 라이스가 이미 패스의 경로를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웨데고르가 비워둔 이 공간으로 원터치로 패스를 한다는 걸 라이스가 이미 읽은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라이스가 한쪽을 그냥 찍은 다음에 달려들면서 슬라이딩 태클을 하니까 코바치치가 볼을 받아서 원터치로 준다는 게 라이스에게 가로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볼이 흘렀죠. 이 볼이 흐르면서 하베르츠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도달하는, 물론 이걸 이제 하베르츠가 골문 밖으로 말도 안 되는 이 결정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런 장면을 보면 아스날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압박을 준비를 너무나도 잘 해온 거죠.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득점이 나올 때 보면 앞쪽에 하베르츠가 센터백을 압박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또 한쪽 공간을 막죠? 그러면 이 공간이 이제 비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으로 이제 맨시티는 패스를 어떻게 전개를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오르테가가 옆에 있는 스톤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때 하베르츠가 압박을 하러 가니까 웨데고르가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투톱에 가깝게 센터백을 압박하러 달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스톤스가 볼을 잡아서 비어있는 아칸지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뒤쪽에 있었던 트로사르가 그거를 읽어요. 그래서 패스가 나오는 순간 달려갑니다. 요게 이제 어쨌든 아스날이 이렇게 그물을 치는 게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하베르츠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비워놨을 때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맨시티가 주고받으면서 패스를 하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뒤쪽에 있었던 트로사르가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베르츠가 골키퍼를 압박하고 웨데고르가 스톤스를 압박하고 이때 오르테가 스톤스 아칸지한테 넘어가는데 트로사르가 압박을 타이밍 맞게 들어오니까 아칸지가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바로 압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칸지가 앞을 바라봤는데 이미 모든 선수가 다 압박을 당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다시 압박을 당하고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볼을 잡았다가 실수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트로사르에게 볼을 뺏겼고 트로사르가 볼을 빼앗아서 라이스가 하베르츠가 웨데고르가 득점. 저 압박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다. 이게 어쨌든 지금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1대1 싸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극단적인 1대1 싸움을 한 거고 그 극단적인 1대1 싸움에서 맨시티를 완전히 이겨냈다. 이렇게 1대1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기동력이 좋은 팀들은 어떻게 벗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누네스와 그바르디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톤스와 아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측면을 넓게 벌려요. 이렇게 벌려놓고 예를 들면 공간이 넓어졌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빨리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수비수가 달라붙기 전에 먼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압박이 들어갈 때 이미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패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기동력이 늦은 선수가 따라올 때 또 공간이 나고 이런 식으로 1대1 압박을 할 때 기동력이 앞서 있으면 저런 식으로 본인에게 붙어있는 압박을 기동력으로 이제 무너뜨릴 때가 나오는데 오늘 맨시티는 저런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아스날의 수비를 떨쳐내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요게 안 되면 맨시티가 선택하는 전략 바로 롱패스입니다. 홀란드에게 롱패스. 홀란드에게 한 번에 붙여줘서 홀란드가 볼을 지켜주는 거죠. 피지컬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살리바와 홀란드 혹은 살리바가 아니라 마갈량이스가 홀란드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홀란드가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에게 1대1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대1 싸움에서 맨시티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이 장면을 보면 압박을 이제 아스날이 확실하게 또 앞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압박을 당할 때 맨시티가 볼을 뻥 걷어냈어요. 근데 뻥 걷어냈는데 앞쪽에서 혼란이 여기서 이제 싸우는데 살리바와의 경험에서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이 롱패스가 다시 아스날에게 넘어가는 거죠.
맨시티와 아스날의 요 1대1 싸움, 후방 빌드업에서도 지고 마갈량이스와 살리바가 피지컬적으로도 오늘은 홀란드를 압도하는 요런 이제 요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아스날 입장에서 한 발 앞서 있는 면모가 있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의 공격 형태,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부터 합류한 마르무시를 활용한 이 뒷공간의 공략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제는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공격을 많이 하냐면, 오늘은 마르무시가 홀란드 옆에 나왔죠. 이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요즘에 오른쪽에 있는 누네스가 올라가면서 포든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누네스가 이제 리코 루이스와는 달리게 조금 직선적으로 올라오면서 포든이 안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비뉴, 마르무시, 홀란드, 포든 5명의 선수가 위치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바가 올라와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 달려나갈 때 이 공간들을 순간적으로 이 포백에 과부하를 걸면서 여기서 기회를 만들 때가 많았어요. 지난 경기 사비뉴, 마르무시, 홀란, 포든, 누네스 다 기동력이 빠른 선수들이니까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파티입니다. 토마스 파티가 마르무시를 거의 전담 마크 하듯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갈량이스, 살리바, 토마스 파티가 마르무시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되니까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는 맨시티의 움직임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순간순간 아스날이 5백을 쓴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한 골을 넣은 다음에 아스날이 약간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맨시티가 사비뉴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마르무시, 홀란, 그리고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네스가 올라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팀버, 살리바, 마갈량이스, 스켈리 이렇게 한 명씩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르무시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토마스 파티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4명의 포백인데 순간적으로 토마스 파티가 내려와 있어요. 왜 그러냐? 마르무시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마르무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토마스 파티가 내려가니까 다시 요 앞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토마스 파티가 또 이 움직임을 따라서 다시 올라옵니다. 마르무시를 거의 뭐 전담 마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또 마르무시가 들어갔다가 일부러 요 공간으로 나오는데 토마스 파티도 들어갔다가 마르무시를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공간에서 마르무시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나왔는데 토마스 파티가 잘 따라가면서 마르무시의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압박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아까 마르무시의 압박이 토마스 파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마스 파티가 득점을 했던 아스날의 2번째 골, 그 골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포든이 볼을 잡아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개가 어떤 위치였냐면 마르무시한테 가는 볼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르무시한테 가는 볼을 토마스 파티가 달려나가면서 끊어낸 거죠. 그리고 이 끊어내는 움직임도 오늘 토마스 파티가 너무 좋았던 게 이 장면 보세요. 처음에는 포든이 홀란을 보고 홀란에게 패스가 갈 수가 있으니까 토마스 파티가 약간 홀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마르무시가 요 공간에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요 앞으로 움직여요. 이 토마스 파티의 예측력이 성공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든의 패스를 마르무시에게 가던 볼을 파티가 끊어서 바로 본인이 중거리 슈팅. 이게 이제 뭐 스톤스의 몸에 맞고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요 장면이 어쨌든 아스날이 오늘 준비해온 마르무시를 토마스 파티가 따라다닌다, 요 전략이 또 성공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아스날이 사실 이 맨시티를 무너뜨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계획했던 대로 잘 나왔어요. 결국에는 맨시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기본적으로는 맨시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오늘 경기 5대1이라는 약간 굴욕적인 스코어 차이를 아마 다음 시즌에는 스쿼드를 바꿔서 기동력을 다시 갖춰서 올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기동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후반부로 갈수록 맨시티가 리드를 못하고 있다면 라인을 올렸을 때 상대의 역습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쐐기골이 들어갈 때 보면 아예 못 따라갑니다. 이게 4번째 골이 들어갈 텐데 맨시티의 공격 숫자가 이미 엄청 많아요. 코바치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칸지가 뒤에 있고요. 반대편에 스톤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바치치가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여기서 볼을 끊겼어요. 끊기고 수비 라인이 올라왔으니까 끊긴 다음에 바로 이게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토마스 파티가 오늘 되게 잘했다는 게 이런 건데, 볼을 받을 때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뛰기 시작합니다. 외대고루도 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토마스 파티가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의 압박을 받는데 데브라이너의 압박을 한 번 벗겨내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애초에 여기서부터 수비 라인이 높죠. 그리고 토마스 파티에 대한 압박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이제는 이런 압박 타이밍이 좀 늦어요. 후반전에 들어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살아서 스피드가 빠른 마르티넬리한테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득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바치치와 공격형 미드필더인 웨데고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두 선수 다 앞으로 이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분명히 동일선상에서 뛰었는데 마르티넬리 그리고 하베르츠, 웨데고르가 뜁니다. 여기서 동일선상인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바치치가 못 따라가요. 웨데고르의 모습만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달려가다가 하베르츠가 돌아뛰는 아주 좋은 또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중앙에 수비수가 2명이 있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칸지가 이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측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베르츠가 또 아주 기동력 넘치게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여기서 이제 2대1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웨데고르가 뛰어가는데 코바치치는 여전히 못 내려오고 있죠. 뒤만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역습을 차단하는 능력이 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코바치치가 나오든 귄도안이 나오든 로드리가 없다는 게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하베르츠가 뒤로 돌아뛰면서 2대1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의 패스, 그리고 하베르츠가 요 이제 2대1 상황을 잘 공략을 해서 접고 들어와서 득점. 그리고 이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스톤스나 아칸지가 못 따라갔어요. 방해를 못 해줬죠. 그래서 하베르츠가 편안하게 이제 득점을 하는 요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오늘 경기는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맨시티와 아스날의 큰 차이가 난 건 선수들의 기동력, 그리고 이 기동력을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니까 아스날이 기동력을 살려서 1대1 마크를 붙이고 전술적으로도 아르테타 감독이 본인들의 기동력을 극대화를 시킨 거죠. 이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마갈량이스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 아스날이 맨시티에게 이기고 있고 맨시티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스날이 공격 숫자를 엄청 늘려놨어요. 그 다음에 라이스가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스켈리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라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것도 이제 움직임들이 참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마갈량이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 앞으로 끌고 나가요. 수비수를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가 볼을 받았을 때 시야가 열리는 거죠. 스켈리에게 줄 수 있는 시야가. 요 이제 그 마갈량이스의 공격 가담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라이스가 스켈리에게 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스켈리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데 여기서도 스톤스를 심지어 앞에 두고 스켈리가 왼발로 처리하는 척을 하다가 접고 때리는 아주 훌륭한 결정력, 센스를 또 보여주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사실 요 라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맨시티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가져가는데 맨시티 선수들이 요 간격 안에서의 스켈리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너무나 많이 줘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기동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쪽에서 맨시티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수비 라인을 만들어도 수비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상대가 볼을 잡을 때 압박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켈리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스톤스를 1대1로 이제 맞이하니까 최종 수비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켈리가 득점까지 기록하고 심지어 요 세레머니를 합니다. 혼란의 세레머니. 왜 이 세레머니를 하냐? 아스날과 맨시티가 근 한 2년 동안, 이제는 3년 차죠? 우승 경쟁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두 팀의 라이벌리가 엄청 쌓였는데 지난 전반기 경기에서 이제 혼란이 그 스테이 험블 하기 전에 스켈리가 이제 막 말리러 오니까 스켈리한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 도대체? 난 너 같은 선수를 모르겠다. 스켈리가 이제 아마 유망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전을 걸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스켈리가 가지고 있다가 복수를 한 거죠. 혼란의 셀레브레이션. 이걸 이제 아마 스켈리가 엄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가 상징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가 계속 맞부딪혔고 신경전이 엄청 났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맨시티가 이겼습니다. 7연패 시절도 있었고요, 아스날은. 그리고 아스날이 맨시티와의 상대 전적이 좋을 때도 지난 시즌에 상대 전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맨시티를 넘어서지 못하는 벽처럼 좀 느껴졌던 시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심지어 이 그 전 경기에서 혼란의 그런 심리전,
이런 심리전을 또 되갚아주면서 뭔가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확실하게 맨시티를 넘어섰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경기였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냥 아스날이 끝내면 되는데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쪽 측면으로 맨시티를 몰아넣고 방향 전환, 그리고 은하네리가 볼을 잡을 때도 은하네리만 볼을 잡는 게 아니라 뒤에서 팀버가 오버래핑을 시작합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팀버가 올라가면서 은하네리가 접고 들어오니까 팀버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은하네리가 편안하게 접고 들어와서 본인의 왼발 슈팅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인데 맨시티를 오늘 끝내버리겠다, 끝까지 이제 우리는 경기를 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가니까 확실히 정신력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맨시티보다 아스날이 많이 앞서 있었던, 기세가 완전히 좀 넘어갔던 그런 이제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지금 얼마나 내려가 있고 이 스쿼드를 하루빨리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